제가 왜 인스타그램스럽다고 얘기를 했는지 알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강남 도심에 최초로 들어오는 인피니티 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지금 화면에 사진이 띄어지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강남 한복판, 그것도 이제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 같은 데에서 이런 인피니티 풀이 있는 딱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뭔가 그런 인스타그램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요것과 다른 이 아츠 논현의 특징, 장점들이 잘 버무려지면서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최근에 좀 고액 월세 수요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들한테 좀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듀플렉스 복층의 천장고가 5.2m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숙여서 생활하는 복층 오피스텔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니고, 완전히 뭐 아크로스월 포레스트 펜트나 PH19나 갤러리 832 같은 그런 아예 두 개 층을 사용하는 그런 복층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면적을 두 배 사용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여기 설계 자체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 있죠. 우리가 위대한 개츠비 같은 영화 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다 내려다보는 이런 느낌인 것처럼, 뭔가 좀 그런 이제 파티나 아니면 서구화된 그런 주거 형태, 약간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아파트랑은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좀 설계라고 볼 수 있고. 네, 오늘은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단지 중에 아츠 논현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같이 들어있는 단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단지인지 좀 살펴보고, 이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츠 논현은 지금 이제 9월 사전점검, 10월 입주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총 66세대가 이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합쳐서 들어오는 단지인데, 그 66세대 중에 20세대 가 듀플렉스 형태로, 그러니까 복층인데 그런 이제 다락 복층이 아니라 아예 PH19나 갤러리 832처럼 두 개 층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듀플렉스 형태로 돼 있는 그런 단지고, 나머지 46세대가 한 7면적 17평 정도 되는 단층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중소형 하이엔드 주거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츠 논현 자체가 워낙에 타입이 다양하고 면적도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라서 이거를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 복층 같은 경우에는 한 실면적 20평 초중반 정도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단지이고, 단층 같은 경우에는 실면적 한 17평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이게 지상 20층 정도 규모로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이라고 흔히 불리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이 있는 라인에 아펠바움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고급 빌라가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약 257평 정도 되고 연면적 한 2284평 정도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총 66세대 중에 42세대가 오피스텔이고 24세대가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총 20층짜리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4층부터 20층까지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2층부터 13층까지가 오피스텔입니다. 그 중에서 총 4개의 층이 복층으로 꾸며져 있고, 한 층당 5개의 복층 세대가 들어가는 그런 구성이고, 그리고 주차 대수는 총 70대인데 이게 전체 66세대의 주차 대수가 70대니까 세대당 한 대가 조금 넘는 세대당 1.06대인데, 이게 아츠 논현이 기계식 주차 위주의 그런 단지이고 추후에 발렛 서비스를 할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 주차라고 하는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단위 면적당 월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서 화제가 됐던 그 브르네 삼성 케이스를 보면은, 브르네 삼성도 대지 면적이 150평도 안 되는 대지에 이런 중소형 면적의 하이엔드 주거단지인데, 거기도 이런 기계식 주차입니다. 발렛 서비스 해주는 이런 형태인데, 작년 5월 정도에 전용 40제곱미터가 1억에 650의 월세 계약이 체결돼서 그게 단위 면적당 최고 가격을 경신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PH19 4억에 4천만 원이 전용 평당으로 환산하면 46만 원 정도인가 그랬는데, 브르네 삼성 전용 평당 54만 원을 경신하게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기계식 주차가 물론 단점이긴 하지만 브르네 삼성이나 아츠 논현 같은 이런 그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법한 이런 디자인의 소형 고급 주거 단지는 주차가 조금 불편해도 고액 월세 수요가 잘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잘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브르네 삼성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게 복층 형태로 돼 있고,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전에 전용 40제곱이라고 했지만 이 복층 형태로 돼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주택의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실 면적이 거의 한 19평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도 사실 650은 적은 월세 금액이 아닌데,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그 복층 형태에서 돼 있는 개방감 플러스 내부
내부 자체가 좀 여성들이 좋아할 법하게 이게 하얗게 돼 있어가지고 좀 예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아츠 노년이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릴 그런 아츠 노년의 특징 중에 약간 인스타그램스럽다 하는 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이제 복층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게 좀 인스타그램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게 아예 뭐 PH129나 이런 데처럼 대형 하이엔드 주택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 복층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좀 서구화된 주거 형태를 좀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스럽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이 정도로 아츠 노년의 간단한 단지 설명을 한번 맞춰보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인피니티 풀입니다. 인피니티 풀. 제가 왜 인스타그램스럽다고 얘기를 했는지 알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강남 도심에 최초로 들어오는 인피니티 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국내 최초 인피니티 풀은 마포에 있는 리버뷰 나루하우스라는 곳에서 국내 최초 인피니티 풀이 게시를 하면서 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화제도 되고, 그 단지에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홍보 효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의 최초 인피니티 풀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인피니티 풀이 게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전 점검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진 같은 것들 퍼지고 이러면서 이게 무슨 인피니티 풀이냐, 그냥 목욕탕 아니냐 뭐 이러면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그런 완성되지 않은 모습, 이런 걸 보고 민낯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 이후에 조명이나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완성이 되면 훨씬 예뻐 보일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츠 노년의 인피니티 풀과는 느낌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제 개포동 같은 그런 동네 플러스 일반 가정집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오는 인피니티 풀과 이런 강남 도심 한복판에 있는 소형 고급 주거 단지에 들어오는 인피니티 풀의 느낌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츠 노년의 분양 시점에도 인피니티 풀이 들어온다는 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젊은 방송 쪽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거주 목적은 아니더라도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어필도 많이 되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지금 화면에 사진이 띄어지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강남 한복판, 그것도 이제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 같은 데에서 이런 인피니티 풀이 있는 딱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뭔가 그런 인스타그램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요것과 다른 이 아츠 노년의 특징, 장점들이 잘 버무려지면서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최근에 좀 고액 월세 수요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들한테 좀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이 아츠 노년의 인피니티 풀은 강남 도심 최초로 들어오는 그런 인피니티 풀이기도 하고, 이 전체 세대수 66세대만 사용하는 그런 인피니티 풀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도 높고 더 좀 프라이빗하고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인피니티 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루프탑 라운지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지인도 초대하고 파티하고 이러면서 좀 가성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전세대 테라스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단층이고 복층이고 상관없이 전세대에 최소 2평에서 한 3평 정도 되는 테라스가 있는 구성인데, 이게 2평, 3평 그러면 작을 것 같지만 사실 이 테라스 3평은 되게 큰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이제 방 하나 정도가 이렇게 테라스로 꾸며져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세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피니티 풀과 루프탑에서는 약간 공용시설에서의 파티 같은 거를 즐기고, 또 세대 내부에서는 이런 세대 전용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또 인스타그램스러운 약간 이런 감성이 또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츠 노년도 내부 자체가 좀 하얗고 예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업로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것 중에 미국 생활을 많이 했던 그런 여성분들이 너무 예쁘다라는 말씀들을 하면서 이런 레이아웃과 이런 내부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좀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들이 워낙 강해서 오늘의 이 세 가지 특징에는 빠졌지만, 사실 눈에 굉장히 띄는 그 특이한 외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외관은 거의 이제 보기 힘들었던 그런 외관인데, 기존의 그 CG로 된 조감도를 봤을 때도 굉장히 특이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9월에 사전점검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황인데, 아직 민낯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봐도 그 전에 CG로 봤던 것 대비 크게 차이가 없는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최근에 좀 전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폼이 나는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사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집, 그런 이제 뭐 회사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런 1인 사업자가 집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요즘은 업무도 많이 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에서 집에 초청도 하고 막 이러는 좀 수요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걸로 쓸 때 이런 외관이라든지 전세대 테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게 듀플렉스 복층 설계가 있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66세대 중에 20세대 정도가 복층인데, 이게 4층, 8층, 12층, 16층
이렇게 4개 층에 총 5개 호실로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듀플렉스 복층 세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듀플렉스 복층의 천장고가 5.2m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숙여서 생활하는 복층 오피스텔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니고 완전히 뭐 아크로솔 포레스트 펜트나 PH19나 갤러리 832 같은 그런 아예 2개 층을 사용하는 그런 복층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면적을 2배 사용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여기 설계 자체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 있죠. 우리가 위대한 개츠비 같은 영화 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다 내려다보는 이런 느낌인 것처럼 뭔가 좀 그런 이제 파티나 아니면 서구화된 그런 주거 형태, 약간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아파트랑은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좀 설계라고 볼 수 있고, 요런 것들도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특징이 다 뭔가 좀 인스타그램스럽지 않을까. 이 CG로 된 내부 사진을 이제 같이 보시면은 이 면적 자체가 물론 이제 대형 하이엔드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넓진 않지만 실 면적이 20평 초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혼자 사는 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집 겸 뭐 초대도 하고 뭐 사무 용도로도 쓰고 막 이러기에 부족하지 않은 면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가성비가 좋아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꼭 복층이 아니더라도 단층 기준 천장고가 2.7m입니다. 2.7m. 2.7m면은 일반 아파트 대비해서 0.4m 정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마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이런 아주 층고가 높은 아파트가 나오기 전에는 웬만한 고급 주택들도 2.7m가 안 되기도 했고, 지금 기준으로 봐도 뭐 시그닐 레지던스나 갤러리아 포레도 요 정도고, 나인원 한남에서도 뭐 75평 같은 애들이 요 정도인 그 정도 천장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깨알 정보를 또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많이들 혼동하는 내용 중에 이 층고와 천장고에 대한 거를 많이들 이제 혼동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월세나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집을 보러 오고 이럴 때 층고가 몇 미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이 물어보는 그 의도는 천장고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바닥에서 이 천장까지의 높이가 몇 미터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냥 용어를 층고가 몇 미터 이렇게 물어보는데 확실히 엄연히 다른 그런 단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층고는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바닥부터 윗집 바닥까지, 그러니까 층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천장고가 2.7m면은 층고는 한 3m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층고 3m입니다 이러면 사실 그분이 원하는 대답은 아닌 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층고와 천장고를 구분을 하자. 아츠 노년의 단층 천장고는 2.7m 정도, 복층은 5.2m 정도다. 네, 요 정도로 해서 아츠 노년의 큰 특징 3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아츠 노년의 분양 가격은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타입이 다양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딱 잡아서 얘기하긴 그런데 실면적 기준으로 평당 1억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복층 세대 같은 경우들은 20억대 뭐 초중반 정도의 이제 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일반 단층 세대들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오피스텔이고 둘 다 비슷하게 10억대 초반에서 10억대 후반까지 이렇게 좀 평당 1억 정도로 이제 분양을 한 상황이고, 그 전에 박태양 TV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한 2025년 상반기까지 입주를 쭉 앞두고 있는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단지들이 일종의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제 지금 입주는 물론 루시아 도산 208이 먼저 했지만 이 분양 당시에 가장 먼저 한 2020년 12월 정도에 먼저 분양을 했던 이 아츠 노년이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시작 같은 느낌이면서 뭔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던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간단한 특징만 들어봐도 뭔가 좀 이때부터 이런 포인트 같은 것들을 많이 넣었구나, 뭔가 이제 맨해튼 같은 데 있는 1.5룸 원베드룸 형태의 하이엔드 주거단지 같은 것들을 보고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이 이후부터 뭔가 또 이 맞은편에 있는 보타니크 노년 같은 경우도 인피니티 풀을 넣고 테라스를 또 한 평 정도 더 넓게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많이 특징적인 것들을 살려갔던 것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 뭐 내년까지 입주를 쭉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또 저희한테 임차 문의를 주고 또 이렇게 내부를 같이 보러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임차 수요층 분들이 또 이런 거 뭐가 있냐 막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들 하는데, 왜냐면 워낙에 그런 단지들이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입주를 할 것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층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단지별로 특징들이 좀 다양합니다. 보통 이런 약 실면적 17평 정도의 원베드룸 형태의 구성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보통 주력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야채 노년처럼. 그런 것들이 아마 뉴욕 맨하튼 같은 데 있는 그런 1.5룸 원베드룸 형태의 평면을 많이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각 단지별로 또 평면을
디자인을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17평이라고 해도 이게 지어지고 나서 가보면은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 면적은 똑같이 17평인데 여기가 훨씬 넓어 보이네, 여기가 훨씬 사용하기 좋네, 막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추후에 이제 지어지고 나서의 단지별 차이나 뭐 평면의 특이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의 그런 추후 영상에서 보충을 하기로 하고, 오늘의 아츠노년의 단지 소개와 특징 3가지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